영화는 악어고요, 영화 유튜버는 악어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유튜버들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튜브에 적합한 성격이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노잼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백수굴방이라고 하고요. 2015년 10월에 채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 함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리뷰들을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아이언맨의 어떤 아이러니를 다룬 그런 영상도 있었고, 이게 조회수가 한 320만 정도 나왔고요. 인사이드 아웃을 주제로 한 영상 같은 경우에도 100만 정도 넘겼었던 것 같고, 크지 않은 채널이지만 50만, 100만, 200만 이렇게 찍는 영상들을 조금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다수 대중을 상대로 나 자신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세일즈하는 매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최대한 가볍게 가려고 하거나 대중적인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데 그런 흐름과는 좀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게 유튜브에 적합한 성격이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노잼입니다. 유튜브 문법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은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어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좀 저의 차별점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작품 이면에 있는 의미들을 좀 짚어 건져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력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평 콘텐츠를 잘 만드는 유튜버가 가장 좋은 유튜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가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이펙트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추구하는 생각들과 사람들의 관심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 내가 접하는 이 좋은 말들과 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공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렸을 때 조회수가 최소한 5만이 나올 것인가 10만이 나올 것인가, 그럴 아이템인가 아닌가를 일단 고민을 하긴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그게 반드시 영상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나오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일단은 기본이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시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화는 악어고요, 영화 유튜버는 악어새. 저도 영화 유튜버 중에 한 명으로서 과연 영화 유튜버들이 악어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1차 창작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걸 재료 삼아서 2차 창작을 하는 게 영화 유튜버들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유튜버들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차 창작물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버리면 결국엔 영화 유튜버들의 존립 기반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활동이 영화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는가를 돌아다 보면은 100%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화 유튜버들은 어쨌든 대중과의 접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저도 포함이고요, 영화 유튜버들이 조금은 더 그 지점에 대해서 자각을 가지고 단순히 조회수를 많이 뽑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조금 인식하고 영화계에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자기 방향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하게 영화 스토리를 좀 소개하는 채널들은 좀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인이 영화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면은 본인만의 시각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제가 우려하는 게 영화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10대이시거나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10대 후 중후반 때에는 어떤 나만의 시각을 정립하기가 아직 이른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막연히 내가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화 유튜브를 빨리 시작해서 1000명, 5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구독자를 모아야겠다,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거기에 좀 더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주신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방과를 졸업해서 저는 다큐멘터리 교양국 PD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깔끔하게 다 떨어지고요, 상반기 취준 다 끝나고 좀 남는 시간에 할 것도 없는데 알바도 하기 애매하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진짜 그냥 울분에 차가지고 왜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지? 왜 나를 아무도 써주려고 하지를 않지? 반항감에 유튜브를 시작했었던 건데, 이러고 있을지는 5년 전에 저는 0.0001도 성장을 하지 못했었죠. 되게 안 좋은 계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생이란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PD가 됐어도 사실은 회사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건데 상대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 채널을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앙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영화를 주제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스토리 소개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내가 창작자로서 느낄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조금은 되게 무게를 내려놓고 만든 영상인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고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영화가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VOD 시장에서. 배급사에서까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죠.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과 대중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조금 엇갈리는 지점도 분명히 있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민을 더 하고 만들어야겠다. 조금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만들었던 컨텐츠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져 버린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왜냐하면 영화는 그래도 좀 영속성이 있잖아요. 영원하진 않지만 저는 제 영상도 조금은 지속성이 있기를 바랬는데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벌써 5년이 됐으니까 제가 만든 컨텐츠가 4, 5년이 지난 컨텐츠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때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서 댓글을 다시는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낭만적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저와 그 사람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휴식기가 없죠. 저희들은 매주 영상들을 계속 찍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 넣을 시간이 없죠. 제가 컨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라는 건 결국 28살 때까지 저장해놨던 것들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계속 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을 조금 제 스스로 맞닥뜨릴 때 그럴 때 좀 가장 괴롭죠. 그런 순간들이 쉽게 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일주일에 2개 만들 수 있는 거를 영상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좀 영화를 더 본다거나 책을 더 읽는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유튜버들은 연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팬분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요소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감각 때문에 연예인을 계속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튜버들도 이제는 그 단계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더 선물해 줄 수 있을지를 조금은 더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는 걸 좀 그만두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비평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옮겨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영화 영상 위에다 제 목소리를 얻는 방식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재미난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은 최대한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를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멀었지만 이 영화를 내 장례식장에 틀어야겠다. 결론적으로 영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되게 참신하고 따뜻하게 던지는 영화였어가지고 되게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제 장례식장에 이 영화를 틀면은 제 죽음을 슬퍼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슬퍼하시기보다는 되게 따뜻하게 그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생에 두고두고 계속 10년에 한 번씩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입니다.